우리는 때로 온라인 세상 속 진실과 거짓의 혼란 속에 빠집니다. 혼란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진실이 발견되기까진 그 누구도 그 속의 아기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날 레딧 사용자 마리아는 뜻밖의 계정들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들 속 기묘하게 왜곡된 사진에서 불길한 느낌을 받았죠. 그 계정들은 하나같이 일상을 담은 듯 했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이미지들에 담긴 의미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각 인물들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도록 연출된 모습이었지만 미묘하게 부조화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장 한 장이 거짓으로 뒤덮여 불쾌함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계정의 이미지들은 실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과장된 편집과 왜곡된 필터로 변형된 얼굴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그 속에 숨겨진 불편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은 진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이미지들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스크린 속에 갇혀 기괴한 모습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도 이 기괴한 계정들이 과거의 파이퍼 게이트 사건을 떠오르게 만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사건 또한 불길하고 왜곡된 이미지들이 등장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한 패티시라고도 불렀습니다. 파이퍼 게이트 사건과 지금의 계정들, 어딘가 공통된 기괴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은 친구, 학창시절과 같은 어린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연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허구와 불편함이 감춰져 있었죠. 그들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순수함이 아닌 어딘가 불쾌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히 누군가의 취미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집요한 의도가 담긴 감춰진 계획이 있는 걸까요? 인터넷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기묘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단순한 관심 유도이기도 하고 때로는 입소문을 노린 AR주의이기도 합니다. 이들도 과연 그저 해프닝일 뿐일까요? 트루스틱스 11 처음 이 계정은 마치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려는 듯한 어른의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순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동보호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팔로우하며 그들과 소통하려는 자들을 비난했지만 몇 달 후엔 소수의 아이들의 계정이 팔로우되어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라는 인물의 사진까지 게시했습니다. 몇 달 전 그가 비난했던 그들의 구역으로 자신을 끌어들인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2022년 3월 트루스틱스 11의 행보는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그의 프로필은 마치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페르소나를 더 씌운 듯 보였지만 정작 그가 공유하는 이미지는 낯설고 기괴한 표정으로 가득 찬 편집된 사진들이었죠.
심지어 의심스러운 계정들까지 팔로우하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은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게시물들은 마치 혼란스러운 일기장처럼 보였고 불안정한 자기보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은 자신이 비난했던 행위들을 은밀히 즐기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죠. 이 계정을 바라보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불쾌함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대체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장난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속에 무언가 더 깊고 위험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트루스틱스 11과 스마트 스쿨보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계정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계정들, 마치 거대한 조직이 계획한 음모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계정들은 서로를 태그하고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인 듯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누가 봐도 서로 다른 인물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쿨보이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페르소나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계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불편한 행동들과 기괴한 사진들,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연출하고 있음을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이자 가장 최근까지 활동하던 인물 중 한 명인 스마트 스쿨보이의 계정이 돌연 운영 중단되었습니다. 이 조치가 단순히 커뮤니티 정책 위반에 따른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온라인 흔적을 말끔히 지우기 위한 고의적인 삭제였을까요? 답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몇 가지 보관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쿨보이의 계정에는 교복을 입은 채 촬영된 이미지와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 속 그는 학교에 가는 길을 촬영하거나 교실로 보이는 장소로 걸어가는 모습을 연출하며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연출된 설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 어린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점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피드에서 그는 마치 자신이 8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아이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실에 대한 그의 묘사한 말투는 다소 어색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과장된 연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이하고 어색한 영상들 속에는 법을 어기는 모습은 담겨 있지 않지만 어딘가 혐오스럽고 불편한 집착이 느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시간이 많고 집착이 과한 사람의 단순한 캐릭터 연극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장난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계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닐 가능성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계정들과의 연관성, 일관되게 기이한 행동, 그리고 그 모든 의도가 뒤얽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정황들. 여기에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 보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은 단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여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은 스테파니 스탠스필드의 계정. 그러나 이 계정은 의심스러운 인물 스마트 스쿨보이가 만들어낸 초기 페르소나 중 하나로 놀랍도록 충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계정입니다. 2019년 그는 스테파니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수많은 가명과 페르소나를 시도했던 그가 유독 스테파니라는 이름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스테파니라는 이름 아래 그는 어린 시절을 흉내내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표현은 점점 더 불편하고 기이해져갑니다. 이 계정 속에서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가 아닌 어둡고 불쾌한 판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용자들은 이 계정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위험한 심리를 담은 무언가일까요? 스테파니는 여러 게시물에서 밀턴 케인즈라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이 페르소나가 단순히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런던 주변에서 활동했던 인물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장소들에 대한 그의 묘사는 매우 세부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특정 사건과 장소들을 연결하며 실존 인물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테파니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 불쾌한 미스테리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단서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런던 램버스와 완즈워스 자치구의 자선단체 스트릿댐 소사이어티에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겨울에 발행한 스트릿댐 소사이어티 뉴스레터 속 스테파니는 스테파니 스탠스필드라는 실명과 12살의 나이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의 피드에서 자주 언급한 브릭스턴과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스트릿댐. 이 모든 정황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여기 또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런던 남부의 뉴스 사이트 캐닝턴 루노프의 청소년 클럽 관련 기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사 속 스테파니는 지금과는 달리 조용하고 소극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죠. 단순히 자신의 SNS 계정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기라도 하는 듯한 그의 행보. 그가 남긴 온라인 흔적들 속 어둠 속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시에는 12세의 아이가 알기엔 지나치게 세세한 1990년대의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복 오빠에게 기억을 빌어 썼다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 글. 당시의 건물과 TV쇼 그리고 지역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누군가의 기억이 아닌 직접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이 글은 스트릿댐에 머물렀던 단지 시를 좋아하는 12살 소녀의 글일 뿐인 걸까요? 누군가의 허구 속에 만들어낸 가상의 어린아이 캐릭터일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딧 사용자들은 그에게 직접 닿기로 결심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강박과 집착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들을 늙은 남자라고 지칭하며 마치 자신은 순결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와의 대화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이 계정이 실제 어린아이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멈출 수 없습니다. 레딧 사용자들이 추적한 기이한 인물. 이름은 데이빗. 단순한 온라인 계정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 레딧 사용자는 수십 년 전부터 영국 곳곳에서 데이비드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옷을 입고 초등학교 근처나 공원 등에서 어슬렁거리며 나타난 데이비드는 상당히 불쾌하고 위협적이며 섬뜩함이 느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도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마치 영화 속 괴담처럼 불가사의한 공포를 자아내는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공원, 놀이터, 학교 주변. 그는 이런 장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하며 특정 장소에 유난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환상 속에 사로잡혀 특정 장소들을 집요하게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래된 기록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한 자선단체가 발행한 런던의 오래된 문서 속에서 발견된 그의 시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가 어린 시절에 대한 강한 집착을 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그의 내면에 깃든 잊지 못할 과거가 느껴집니다. Last night, the light was on. I thought those people had all gone on, but no, they stand around. Last night, the moon was there. The people ignore it everywhere. Don't shine at all. I can't even say why that's so. But I know you're telling the truth. I know. I can't even say why that's so. But I know it's true. Yes, I know. 데이빗. 맞습니다. 그가 이복 오빠라는 존재로 노출한 데이빗이란 이름. 우리가 쫓고 있는 스마트 스쿨보이 스테파니 이외의 수많은 계정들. 그들의 독특한 편집 수법, 어색하게 서로 교류하는 듯한 커뮤니케이션, 서로 팔로우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데이빗. 지금까지 우리가 쫓고 있던 수많은 의문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레딧 사용자들 사이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40~50대일 것으로 추정되며 어린아이들이 출몰하는 지역을 수없이 배회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페르소나에서 파생한 실제 인물의 내면 속 관객 없는 불쾌한 연극일까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을 분리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의 고향과 얽힌 환상의 집착 속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의 일기장일 뿐일까요? 뭐가 됐든 이 엉터리 연극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는 여전히 런던의 주변을 배회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온라인 허구를 넘어서 더욱 큰 불안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행동이 가져온 불안감은 이제 온라인을 넘어 현실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가 현실에서 어린아이에게 해를 끼쳤을까요? 그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몇 명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